기차로 연결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네, 좀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보수 정당에서 처음 호남 대표가 나왔다는 부분을 언론에서는 제일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요. 대표님 스스로는 어떤 부분이 제일 당시에 감회가 깊으시던가요? 혁명이죠. 사실 해방 이래로 보수 정당에서 당 대표를 호남 출신으로 새누리당 당원과 국민들이 뽑아주신 것도 그 자체가 참 정치적인 대변화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또 저는 호남 출신의 2명 있는 국회의원 중에 1명이고 사실상 저는 캠프도 차리지 않고 이렇게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저의 진정성을 호소했는데 또 그걸 받아들여줬다는 이런 정말 국민들의 정치 의식의 변화, 또 그런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생각, 놀랍기도 하고 저희 정치권이 정말 비중 있게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선되고 이틀 만에 박근혜 대통령 만나셨고 또 25분 독대를 하셨고요. 그 당시에는 자세한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다음 대선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얘기도 있었습니까? 두 분 사이에? 대선은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대선이 다음번 대선이 절대 중요하고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아무리 대선에 이기고 싶다 손 치더라도 지금처럼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잃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대선 준비를 잘하고 좋은 후보를 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당 대표를 하면서 내년에 대선 관리도 잘 하겠지만 어쨌든 현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성공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정말 책임감 있는 정부였었고 잘했다라는 평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하고 특히 국민들의 삶, 민생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방식의 접근을 꼭 해 보이겠습니다. 예. 그러면 당청 관계를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자. 지금까지 수평적이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대통령과 공개 또 비공개해서 나눈 말씀들은 국가 국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드 문제를 포함한 국가 안위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쨌든 국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현안들이나 또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있는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고요. 뭐 수직이다 수평이다 하는 것은 이제 보기 나름인데요. 뭐 하여튼 예전하고 달리 좀 더 청와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제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각 발표됐는데요. 장관이 3명 교체됐고요. 오늘 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개각은 어쨌든 뭐 상식입니다만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서 대폭으로 하냐, 중폭으로 하냐, 소폭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정 운영을 하면서 대통령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소폭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안정의 비중을 둔 점 하나 하고 정부 출범한 지가 지금 한 3년 6개월, 7개월 다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처음 출범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장관이 3분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2분, 이번에 환경부 장관하고 농림부 장관 2분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저는 쇄신으로 받아들이고 상당히 전문성도 중시 여기고 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특히 호남 인사가 이번에는 입각해야 된다는 제기들이 있었고 대표님께서도 균형 인사, 당평 인사를 얘기하셨었는데 호남 장관은 이번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직접 말씀도 하셨고 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만은 정부 인사가 됐든 또 제가 하게 될 당 인사가 됐든 저는 탕평 인사, 배려 인사, 능력 인사 이런 부분을 아주 중시 여길 거고 또 대통령님께도 그런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 대표가 당선된 그 시점에는 사실상 이미
개각에 대한 검증 오늘 정도 이렇게 발표된다고 그런다면은 이미 검증이 훨씬 이전에 결정이 돼서 검증까지 마치는 그런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린 것이 받아들여졌다 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네.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번에 포함될 것이냐, 저기 내각은 아닙니다만은 그 부분이 초점이었는데 일단 포함 안 됐거든요. 우병우 수석과 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이미 여러 단계에서 이제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됐고 뭐 거의 맞춰가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기간상으로. 예. 그래서 한번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십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화법이 다른 당에서도 그렇고요, 대통령과 대화를 하실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리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만은 하면서 이제 그 뒤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좋은 면에서는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수용될 수 있게 하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반면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용을 안 하면, 예컨대 이번에 개각처럼,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수평적인 관계가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수평 수직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데 예. 사람들이 다 이제 아까 뭐 화법이란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감히 뭐 제가 말하는 것도 화법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저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대통령님이 아니어도 어떤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또 어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걸 지적을 할 때는 그분의 장점 또는 좋은 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고쳐야 되고 이러한 것은 하고 이제 늘 주문도 하기도 하고 또 지적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일상에서 쓰는 그런 화법입니다. 대통령님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늘 하는 그런 화법 그런 방식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는 그러한 제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걸 또 뭐 대통령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제가 하는 말의 투가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그 당직자들, 후배 당직자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뭐 시키실 때도요? 오늘 또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여의도 연구원에 연구위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실력을 갖추고 또 여러분들처럼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업적과 실적을 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에 차지 않는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밤을 새워서 일하기를 주문을 하고 또 밤늦게까지 휴일날까지도 이렇게 일을 하기를 주문을 한다. 왜냐하면 당신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일에 많이 이렇게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과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주문하려고 하는 것은 세게 주문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하는 방식인데, 모든 사람들의 말의 방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들을 설득을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전달을 함에 있어서 각자가 다 자기 방식이 있는 거고, 저는 적어도 그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진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파 청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친박 비박이 몇 년째 엄존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는 대선을 앞두고 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계파를 청산하시기 위한 어떤 특단의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개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언급 자체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진행하신 앵커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한국 정치사를 한번 보십시오. 노무현 정권 때도 친노가 있고 반노가 있고 비노가 있고 또 같은 노무현 정권 때도 호남민주당을 갈라서서 민주당이 되고 이거는 열린우리당이 되고,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이 멀쩡한 야당으로 있다가 또 국민의당으로 쪼개져 가지고 저렇게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어디든지 주류와 비주류가 있게 마련이고 어디든지 우리 사회에는 일반 회사에서도 같이 공채로 들어간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사장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중심에 또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거기서 탈락된 사람의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서 주류와 비주류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네. 다만 그렇게 주류와 비주류가 나눠져 가지고 그걸 내부에서 정말 끝간데 없이 죽고 살기로 싸우는 것을 방치하고 그런 싸움을 부채질하고 부추기고 또 그런 식으로 한편에 서서 당을 이끌고 이렇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파를 들먹이고 막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조직 안에 기왕 들어와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갈 수도 있고 국민의당 갈 수도 있고 정의당도 갈 수 있지만 그 당에 안 가고 정치를 하면서 기왕 새누리당에 왔다면 새누리당에서 추구하는 정책과 노선과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걸 실현시키는데 몰두하고 그러한 가치를 갖다가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에 함께 몰두를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어느 사이에 우리가 무슨 계파였지라는 걸 잊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완전히 대선에 가가지고 어느 후보를 돕는다거나 그쪽에 서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굳이 그렇게 나눠가지고 백해무익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파벌과 개파 전쟁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그러한 어떤 파벌의 중심에 서지 않겠습니다. 대신 소속 사람 구성원들 모두를 갖다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함께 그것은 민생, 정치개혁 이쪽에다 막 같이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그런 파벌과 개파를 잇게 됩니다. 저는 당선되고 나서 소위 비주류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께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너무 흔쾌하게 축하한다 그러고 내가 또 많이 앞으로 의지하겠다 도와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그분들하고 그렇게 지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시기 잘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른바 불리는 엘리트가 아니고 이른바 인류대 출신이 아니시고 말단서부터 당직자로 시작하셨고 또 호남에서 아주 밑바닥부터 이렇게 훑으셨고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하고 거리가 좀 멀지 않은 정치인이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되면은 정치가 좀 바뀔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정현이 대표가 되니까 정치가 이렇게 바뀌었다, 또 당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걸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제가 33년 동안 체험했던 국회, 대한민국 국회를 분명하게 바꿀 겁니다. 그냥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셀프 개혁, 자기가 자기 개혁을 했기 때문에 국회 개혁은커녕 국회의 기득권 유지나 특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개악을 해왔다고 한다면 네. 저는 이번에 셀프 개혁이 아닌 국민들을 참여시켜서 개혁을 주도시키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구성인데요. 이미 국회의장님을 뵙고도 말씀을 올렸고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하나씩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하나 할 것이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앞서 말씀을 앵커님께서 하셨지만은 제 스스로가 모든 게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제 삶 자체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경험에서 나온 느낌, 경험에서 나온 분노, 경험에서 나온 정말 창피하고 또 아쉬워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최대한 제 정치에 그대로 반영을 해서 조금도 제 스스로가 그걸 벗어나서 위선하고 가식하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폼 잡고 대접받고 하는 그 모든 걸 한번 내려놔 보겠습니다. 예, 그게 너무 상식이고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식과 기본이 통하지 않아 왔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 정치의 급의 인사들이 했었다고 한다면 저는 실제로 제 삶과 실제로 정치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 미치 모자 쓰시고 자전거 타고 현장 누비시는 모습 화면으로 봤는데요. 지난 대선 때 2012년에 호남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께서 전남은 10%, 전북은 13%, 광주 7%를 득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호남 대표가 새누리당을 지휘해서 다음 대선을 치르게 될 텐데 다음 대선에서는 호남에서 얼마 정도 득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호남 주민들의 선택할 것을 제가 미리 얘기하는 것은 진짜 시건방입니다만 목표는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20% 이상의 목표를 분명하게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천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자 부산, 경남, 대구 쪽에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야당이 15명이나 경상도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또 다시 호남에서는 그동안에 호남에서 30여 년 동안 일당 독주를 해왔던 민주당이 광주, 전남에서 단 한 석, 새누리당과 똑같이 단 한 석, 전라북도에도 2석 합해갖고 총 28석 중에 3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이건 이제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사람을 보고 정책을 보고 그다음에 자신들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걸 보고 이제 후보를 선택을 하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또 전국의 많은 영남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호남 출신 이정현이를 선택해줬고 호남 사람들 또한 기꺼이 이정현이 잘하고 새누리당에서 호남에 대한 배려라 호남에 대해서 소외를 하지 않고 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호남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 될 것이고 저는 20% 이상에 대해서는 능히 해줄 수 있고 호남에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과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구미, 창원, 울산 이런 데 많이 나가 있는 출향 호남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크게 열시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얼마나 호남에 대해서 탕평 인사를 하고 탕평 정책을 펼치느냐 그리고 그러한 것을 현 정부와 여당이 부응을 해주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대선의 판도를 가를 수 있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대표 당선되시고 나니까 그 호남 분들 지역이나 또는 지금 말씀하신 출향 호남 출신 분들이 어떤 말씀들 하시던가요? 정말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반향을 봅니다.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축하한다고 하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정말 새누리당이 호남 출신 이정현 혈혈 단신 혼자 가 있는 이정현에게 그렇게 당 대표까지 맡길 정도로 그런 당이었느냐 놀랍다. 정말 여기서 한번 크게 성장해보고 특히 호남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가슴 깊숙이 있는 정서 이런 부분들을 새누리당 회의 석상에서도 얘기도 좀 하고 달라져 봐라.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이 변하면 당연히 호남 사람들도 변할 것이다라는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지금 대선 치르면은 새누리당이 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데요. 슈스케 슈퍼스타 K식으로 대선 후보 경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보관을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특정인 몇 사람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대선이 아니라 정말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문호를 활짝 개방을 해서 영입도 하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한 10여 명 이상의 그 후보들이 석 달 내지 5달 동안 아주 치열한 내년에 치열한 정책 경쟁, 공약 경쟁,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붙여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들여다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 3 내지 5개월 지난 뒤에 열흘에 보름에 한 명씩 여론조사를 해서 탈락을 시켜가는 그런 방식으로 쭉 정책 토론을 벌린 다음에 최종 2명이 나온다면 그 2명을 모시고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는 그런 슈퍼스타 K 방식의 한번 그런 방식을 당내에서 논의를 붙여서 한번 관철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 나오니까 비주류 쪽, 그러니까 비박 쪽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걸 탈락시킬 수 있느냐, 그 규칙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반기문 총장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당원 당규가 있는데 그 개정에 대한 논의 없이 왜 이 얘기를 먼저 대표가 꺼내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개선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한다고 한다면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상이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고 내년 대선이 어렵다 그러면 그걸 극복해 가는 방안을 찾아내서 개선하고 개혁하는 것, 그게 당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새로운 사람에 맡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의견 제시를 하고 당연히 그 안에 대해서는 당 내외
무지막지한 그런 여론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그게 뭐 반기문 총장님께서 지금 새누리당에 들어온다는 말씀도 하신 적도 없고 예. 또 지금 임기 중에 우리가 너무 그분을 대선과 연관시켜서 띄우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제를 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그 제도가 왜 반기문 대표한테 유리합니까? 누구든지 말 잘하고 정책 좋은 거 준비하고 국민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 그런다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는 이 경쟁 방식, 무한 경쟁 방식이 가장 공정하고 가장 주류든 비주류든 누구를 막론하고 훨씬 더 그 좋은 기회를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누구한테 유리한다거나 이것은 그건 지나친 패배주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신 분들하고 아직은 토론할 단계가 아니니까 의견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고 어떤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는 규정을 만드는 것 그게 제가 가장 말하자면 중점을 둔 사안이게 될 것입니다. 예. 말 나온 김에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 경쟁력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한국 출신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임기를 금년 말까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급적이면 대선과 연관해서 그분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권이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요즘도 그 018로 시작되는 투지폰 그걸 쓰신다면서요?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보여드려 볼까요? 바꾸시군요. 이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도 청와대에 있을 때도 이걸 쓰고 지금도 쓰고 그 전에도 쓰고 제가 이 핸드폰에 관해서 두 가지를 안 바꿨는데 하나는 인순이 가수 인순이의 그 거위의 꿈이라는 컬러링을 안 바꿨고 그리고 이 핸드폰을 2G 폰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정치를 막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었고 그분들이 수년이 지나도 전화했더니 통화가 되더라. 이 소리를 할 때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하고 사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검색할 때 쓰고 이건 정말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그런 매체로 쓰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전화번호를 바꿔도 스마트폰으로 바꾸셔도 그게 자동으로 연결돼서 다 연락은 될 텐데요. 한 뭐 1년이나 2년 지나면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뭐 제가 좋아서 018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투지폰에 그 박근혜 대통령님과 직통으로 통화할 수 있는 번호도 거기 들어 있습니까? 그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두 분이서 직접 통화하신 건 언제입니까? 최근에. 통화는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 폰으로 하셨죠? 그 폰으로. 네네. 예, 그 거위의 꿈 7년째 안 바꾸셨다고 하는데 혹시 바꾸신다면은 혹시 생각하신 뭐 노래가 있는지, 뭐 좋아하는 가수는 누군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저는 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나이로 59세인데요. 워낙 트로트를 좋아해서 저 혼자 퇴근하다가 청와대 수석 시절에도 그랬고 뭐 엊그저께 대표 당선돼 갖고도 너무 피곤하면 집 근처에 노래방에 혼자 가가지고 트로트 노래를 그 메들리를 1시간 동안 그 입력을 시켜놓고 혼자서 부르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저는 뭐 특정 가수보다는 트로트 노래를 좋아합니다. 예, 1시간 동안 혼자서 노래방에서요 트롯 메들리를. 예, 그 자주 그럽니다. 그것은 가끔씩 그런 게 아니고 스트레스 쌓이거나 피곤하거나 좀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제가 가장 자주 하는 게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방 누가 들어주고 뭐 국회의원 되고 대표 됐다고 그거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가방 직접 들고 다니십니까? 대표 된 다음에? 정말 전 너무 싫습니다. 차 문 열어주는 거, 또 뭐 들고 나오는데 그거 받아주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대접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정말 저 싫습니다. 그것은 그게 이제 왜 무슨 정말 어색하기도 하고 싫기도 하지만 바로 그러한 자세, 그래서 뭔가 나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다른 모든 이제 생각과 또 다른 행동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게 형식인 것 같아도 그게 행동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떤 대접받고 싶어 하거나 또 기분 나빠하거나 또 귀찮아한다거나 일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성격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예. 저는 정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정치권의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러한 문화가 권위주의로 연결이 돼가지고 정말 그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좌절하고 하는 사람들을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꼭 한번 제가 문화 자체를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새 대표에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중계차로 연결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나와주시면 지금 오늘보다 조금 더 제가 공세적으로 한번 그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더민주도 새 대표가 뽑히면은 오늘 25분 얘기 나눴는데 그만한 시간 저희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연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